구체적이게 봐봐. 가압류 걸려 있는 경우랑 추심명령 걸려 있는 경우랑 전부명령 걸려 있는 것을 세 가지를 비교시켜 놨어요. 그럼 가압류 걸려 있는 경우랑 추심명령 걸려 있는 경우랑 전부명령 걸려 있는 것을 상황에서 채무자가 직접 청구했을 때 가압류는 갑 이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병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갑의 소를 각하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원은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될 거 없다고 그랬지. 가압류 걸린 거 채무자가 자기 채권자한테 가압류 걸려 있어도 청구하는데 지장 없다고 그랬지. 소제기하는데 지장 없다 했지. 그치? 그래? 맞아 안 맞아? 그치? 다만 그 채권의 특이하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전부 인용 나와 가압류 걸려 있을 때 어떤 판결이 나온다고 그랬어? 압류 내지 가압류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해제를 조건으로 나온다가 문제 계속 질문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다음에 두 번째 추심명령이 걸려 있으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갑과 을에게 송달된 뒤 갑 이을에게 위와 같이 제소하였다면 갑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갑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갑 이을 당사자 적격은 누구만이 갖는다? 채권자, 갑만 갖고 을은 직접 청구하면 어떻게 된다? 부적법 각하된다.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전부명령이 걸려 있을 때는 한다. 갑 이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병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갑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법원은 갑의 소를 청구 기각하여야 한다. 누구 채권이 된 거야? 갑의 채권이 됐지. 을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지. 그렇지? 을이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기각시킨다. 기각시킨다. 되겠어? 그 세 개를 정리해 놓은 거지.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일면 보자. 일면 2012년 변호사시험. 이게 1회 변호사일 때인데 보자. 일면. 그래서 뭔가 계약을 체결했네. 매매대금 매매계약의 그 흐름은 그 변호사시험 첫 번째 패러그래프 같은 중도금, 잔대금 이런 형태지. 매도인이 중도금,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치르지. 매수인이 그래서 그 치르지. 그다음 매도인은 이전 등기 해줘야 되지. 그지? 나머지 앞에는 민사법적인 건데 어디 거가 문제가 되냐면 하여튼 보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채권 양도라는 말이 나오네. 세 번째 패러그래프는 전부명령이 나오네. 네 번째는 가압류가 나오네. 나올 거 다 나왔네. 나왔어. 그런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소송을 제기했네. 갑과 병이 공동소송으로 을을 상대로 냈는데 나중에 보면 소취하였다고 하나 나와. 오른쪽 가서 보면 어디가 갑은 소취하였다 어딘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왼 일면의 밑에 보면 상계가 나와. 우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온 거야. 채권 양도 상계 다 나와. 그러니까 어떤 거 물어볼지 딱 알겠어? 상계적상 아까 뭐지? 상계의 경우는 그 전원합체 판결 뭐지? 이행기에 대해서 뭐였지? 그 학설 이름 선변제? 변제서 그래. 그거 나올 거야 아마. 그다음에 채권 양도하고 전부명령은 그 날짜 볼 거야 아마. 날짜 딱. 그렇지? 그다음에 가압류는 뭐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뭐. 근데 이 가압류가 들어갔으면 이전 등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다. 뭐 이게 그 문제인지 뭔지 몰라도 딱 그런 거 다 세팅되게 선입관적으로 딱 길목을 잡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님 첫 해는 백지 억수로 많아. 이거 첫째 줄 읽다가 지쳐서 못 읽어. 그때 학생들은. 이거 읽어낼 수가 없어. 이거 지금 2페이지 걸친 이 분량.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다 자기가 포섭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쭉 한 거 다 빼고 이제 하는 게 어디냐면 오른쪽 이면에 네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첫 줄 빼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가 우리가 지금 해보려는 거야.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자. 을은 갑에게 잔대금을 지급할 테니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자 잔대금을 변제에 공탁한 다음 갑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무가 이전 등기 청구권 전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반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소가 나와서 좀 지금 민사법인데 반소는 피고 입장에서 그냥 소 청구했다고 보면 돼. 그래서 반소의 반자 빼면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으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한편, 그 다음에 그게 을에 대한 것은 소치하에서 지금 싸움은 을에 대한 잔대금 지급 청구서를 취하하였고 을은 갑의 소치에 대해서 동의해서 갑을 간의 사건은 날라갔고 갑병의 사건만 남았는데 병이 무가 가압류했으니까 을의 반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갑이 주장한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뭐만 남았냐면 그 밑으로 가서 보면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병의 을에 대한 청구 및 을의 갑에 대한 반소 청구. 그러니까 갑의 을에 대한 본 청구는 취하시켰어.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취하시켰고 병의 을에 대한 청구가 남고 그 다음에 을의 갑에 대한 반소 청구인데 지금 우리가 집행법에서 지금 보려는 건 을의 갑에 대한 반소 부분을 내가 보려는데 반자 빼면 을의 갑에 대한 청구가 있는데 그 청구가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느냐야.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가압류가 걸려 있어. 가압류가 걸려 있어. 되겠어? 을의 갑에 대한 청구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또는 그 위에 보면 뭐야?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했는데 누가 여기에다가 가압류 건 거야? 무가 가압류. 여러분 이 갑을병정 무는 한자로 쓴 건 읽어낼 수는 있어? 처음 변호사 보는 사람은 이거 읽지 못했을 가능성 높아. 갑을은 읽어도 무까지 못 읽어. 병까지는 했지. 정까지도 하는데. 그러니까 가압류가 걸려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 반소 청구가 들어갔다지. 그 다음에 반소의 반은 무시해버리면 청구가 들어갔지. 그럼 반소 청구에 대해서 결론을 말하라. 청구 전부 인용, 청구 일부 인용. 일부 인용되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재할 것이니까, 자, 반소 부분에 대한 거 얘기해봐.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뭐가 하나 걸리면서 전부 인용이야, 일부 인용이야? 그러니까 일부 인용. 그거 쓰라는 거지. 그 문제인지 알겠어? 그거 쓰라는 거지. 첫 번째 변호사 시험부터도 나왔네. 그거 하라는 거지. 이거 민사재판실 뭐 이런 데서 수억하는 거야. 그거. 여기까지 되겠지. 그러니까 1, 2번이 뭐 앞에 뭐 또 50점으로 뭐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는 거는 반소. 상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집행부에서 내가 예는 들어주지만 그런 거. 변제기, 선도래설 이런 거. 그 다음에 채권양도와 전무명령의 우열관계 이런 거 보는 거야. 되겠지? 어디랑 관계되냐면 곳곳에 나와. 요건 그러니까 내 책도 곳곳에 나와. 어디서 나오냐면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 중에 이전 등기 청구권 일대의 경우를 설명하는. 그 다음에 이게 또 나와. 가서 뭐. 이때는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이기 때문에 또 나와. 압류, 가압류 똑같은 논리에서 또 나와. 압류. 이거 도표 그려놓은 거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면 뭐야? 법원은 소유권 이전, 거기 나오네. 3면에. 법원은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을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조건으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간 일부 인용 판결이 된다. 그 얘기가 나오네. 됐지? 오면 아까 설명했나? 안 했나? 오면부터 봐야 돼.
어명 문제는 2012년 변호사 시험에 아까 2012년 그건 또 틀리게 또 1-5에서 또 나온 거네? 맞나? 아까 거랑 틀리네. 이건 그러니까 2012년에는 아까 거 나오고 또 이런 거는 요거는 이제 쭉 봐. 2012년 거.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서 다음날 세네 줄 쭉 봐봐. 우편을 직접 수령했다. 채권 양도 사실 통지 수령. 다음 날이니까 1월 21일. 그지? 다음 날이니까 1월 20일 보내서 1월 20일 통지해서 수령하였다. 다음 날 수령하였다니까 다음 날이 언제야? 넷째 줄. 셋째 줄. 1월 21일. 그건 민법의 채권 양도 효력 발생. 한편 쭉쭉쭉 해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1월 22일. 그제? 요건 가압류하고 채권 양도의 우열은 21일하고 22일이니까 뭐가 앞서냐? 그러니까 뭐야? 어디가 우선하냐? A가 우선하냐? 병이 우선하냐? 병이 우선으로 하면 되잖아. 이건 거의 단답식에 가깝잖아. 10점 하면 되잖아. 어? 그제? 물론 논증은 뭐겠어? 그 다음 날이 1월 21일이고 가압류 결정이 제3첨에 송달된 게 1월 22일이고 그래서 앞서는 1월 21일에 채권 양도에 있어서의 병이 우선한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죠? 이게 변호사시험 10점짜리 문제였네. 그 다음에 무시 못할 법무사 시험이 그 바로 2012년에 변호사 시험이 1월 초에 봤는데 2011년 법무사 시험에 요거랑 똑같은 쟁점이 아마 있었을 거야. 내가 같이 촬영해 보니까.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이 바로 앞서서 물어본 거야. 2011년에. 쭉 봐봐. 쭉. 압류 및 추심 명령 있다. 쭉쭉쭉. 양도 통지 20일 병행에 도달했다. 3월 21일이 채권 양도 기준 시점 의미 있는 1월 20일 도달 일자 제3채무자. 그제?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병에게 송달됐다. 언제? 3월 10일. 위 도달일에 앞서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됐다. 그 갑은 소를 제기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먼저 송달된 이상 양수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일부 인용 등등. 어떻게 돼 이거? 양수자가 양수금 입장에서 청구를 했지. 근데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앞선 게 있지.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공사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먼저 앞서는 거니까 그런 거야.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만일 이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면 딱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나오면 그 사례대로 하면 양수인이 갑이고 사례대로 한다면 A로부터 A의 병에 대한 공사비를 양도받고 양도 통지를 병이 제3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압류 및 추심 명령 건 사람은 B가 압류 및 추심 명령 걸었네. 요 갑 A, B 요건 됐지? 맞지? B가 압류 및 추심 명령 걸고 요게 공사대금 채권이지. 요까지 정리됐네. 그치? 됐지? 이게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전제하면서 법무사 시험인데 법원은 이 청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 경우 사건은 양수금 청구권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B는 압류 명령을 한 상태임을 전제로 할 경우 B는 아까 B는 앞에 문제는 추심 명령까지 갔는데 어디까지만 얘기하래? 압류. 응? 그지? 되겠어? 압류. 그럼 압류 걸린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해 줘야 된다? 또 그거 또 물어보잖아.
이걸 물어봤는데 아까 2012년에 반소부분서 물어본 고쟁점 아니야. 그렇게 해서 보고, 그다음에 8면 사법시험은 꼭 우리가 집행법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전부명령 받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8면에 딱 보면 쭉 밑에 제일 밑에 와서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항변과 상계항변은 꼭 뭐야? 그 변제기 선도로 해서 그거잖아. 2009년 사법시험에. 상계는 우리 집행법 영역은 아닌데 계속 나와. 양도금지 특약 있어도 전부명령 할 수 있는 거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양도금지 특약 항변 해봤자지 뭐. 그치? 아까 양도금지 특약 있어도 전부명령 발령할 수 있다 는 13-46에 그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지. 13-46 됐지? 되겠어? 전부명령 이런 거 문제 넘어가는데 지금 6면은 채권양도 채권가압류인데 쭉 보니까 내가 전부명령도 있어. 그 속에 보니까 쭉 보니까 A은행이 세 번째는 전부명령이 패러그래프 나오네.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확정됐고 기준 시점은 송달된 때 다음 날 1월 6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겠지? 1월 7일 다음 날 송달된 후 그 뒤에 확정됐는데 확정된 날은 구체로 주지는 않았지만 결국 중요한 날은 송달된 날이야. 제3채무자한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채권 가압류가 있었고 제3채무에 송달된 사실이 있었다. 다음 날. 이때 다음 날이니까 12월 3일에 있었고 4일 날. 그치? 12월 4일 날 송달된 사실이 있었다. 지금 이게 A은행과 갑을병의 상황이 다 틀리게 세팅을 한 거네. 지금 1월달 시험 문제가 은행이 갑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명령인가 있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있고 을은 뭐지? 갚겠다고 뭐 그건 우리 집행법적인 얘기는 아닌데 을은 갚겠다는 그거 보자. 을은 대치구일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을 때 얼마씩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건데 민법 문제인데 여기에 전부명령이 나오고 가압류가 나오고 일자가 중요하고 이런 거니까 뭐 하여튼 집행법적인 얘기가 담겼으니까 내가 발췌를 했는데 민법문제가 나오니까 전부명령하고 추심명 가르쳐줬잖아. 선택할 수는 있는데 추심명령은 다른 사람이 같이 껴들어오면 자기가 추심은 했지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전부명령은 자기가 독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전부명령은 독점할 수 있는데 누가 껴들어오면 자기 받은 것도 무효가 돼. 그래서 그런 그림 한번 설명도 했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2019년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가압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전부명령이 효력되기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다. 그 설명하고 연결되는 거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까지 그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 받은 그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같은 걸 걸어서 왔을 때는 전부명령 효력을 가지지 않고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피압류 채권을 암묵하게 이전식으로 전부를 받는 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인데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즉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평대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여부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지금 송달된 때 1월 7일 기준으로 송달된 때 앞에 가압류가 있으니까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다. 이게 포인트야. 압류의 효력이 있는데 그게 왜 포인트냐면 시효 중단 사유는 된다는 거지. 전부명령으로서 자기가 가져오는 것은 불발에 그치는데 전부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우리가 같이 말하지만 압류는 괜찮은 거야. 압류까지는 된 거야. 전부명령에서의 효력이 없지
압류는 된 거야. 근데 이거 우리는 압류라고 하는데 여전히 요새도 차압이란 말 써. 차압이 압류의 효력이 있어서 압류의 효력이 있으니까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효가 혹시 전체적으로 이게 시효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전무명령 자체는 효력이 없지만 압류의 효력은 있게 돼서 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인지 15년 1월 6일, 1월 7일인데 압류된 게 효력이 있는 게 이게 5년이 아니라 3년짜리 시효냐? 2015년 이게 며칠이니? 1월 6일, 1월 7일. 뭔가 거기다 걸어놨잖아.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안 보낼 수 없잖아. 잘 봐봐. 이거 무슨 관계냐, 원래? 중고차 매매업. 뭔가 문제를 세팅하려면 아까 말한 전무명령은 무효고, 그렇지만 압류의 효력은 있고, 그래서 시효 중단이 되고, 이런 거를 한번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 아닌가? 거기까지만 내가 얘기해 줄게. 채권 압류 때문에 전무명령 효력이 없어, 지금. 그러고 전무명령 효력이 없지만 포인트는 또 압류 자체는 시효 중단 등을 위한 압류, 그럴 때는 그 자체는 효력이 있는 거고, 그 정도만 포인트야. 내가 할 수 있는 포인트. 한번 해봐. 첫 문제니까. 이렇게 됐고.